쓰고 쓰고. 근데 많이 비싸는 게 좋다. 8분대. 이거 왜 한대? 오늘 가려면 치고다 좀 알아서 하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혁명당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서 이곳 강화문 동화면세점 앞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냐, 문재인 질병본부 YTN은 각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어제 YTN이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혁명당이 강력하게 오늘 그 경고성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안 차지해도 돼.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우리가 못 사는 앞에. 저까지 사면 괜찮죠. 그럼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 가서 구경하고. 가면은 거기 저까지 사도 있어요. 여기 소품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쪽 끝에 있어요. 네, 닫아요. 가볍게 됐네요. 시작할 때. 미리 사놓고 몇 개 닫는 거 누가 먹으면 몇개 닫는 거야. 아예 안 돼. 차라리 핸드폰이 두 개시네. 하나는 뭡니까? 하늘이 두 개. 채널이 두 개. 그렇게 아이스박스에 해달라 그래요. 납치네. 어차피 탁히는 데가 사는 데가 간격소리 보이니까 아까 보이니까 맛있는 거 많아요. 꼴찌는 것도 맛있고. 그러면 맛 보시에 맞고 다 맛볼 수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네, 잘 오세요. 이런 땅이
이거 안 돼. 아니 뭐 나 어제 나 나왔었는데 내가 어떻게 늦게 나왔는지 좀 말씀이 나왔는데 몰랐지 안 나오고 됐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정하라에 나왔는데 늦게 나왔는데 나를 보고 있어봤지 무서워서 보고 있어봤지 없다고 내가 다른 데서 있는 거 나왔지. 그게 섬으로 가면서 오차들이 있어.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이. 빨간 수요? 빨간 수요일. 빨간 수요? 빨간 수요? 빨간 수요일.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이 오차들이 있어요. 그것만 읽으면 자파를 잘 할 수 있어. 때려볼 수 있어. 너 보지도 못 때려보지. 그럼 너는 보지 왜 못? 내가 그거 카톡 한다는 거 바빠서 못 들었잖아. 일거였거든. 뭐를? 내가 해라는데 해달라 그랬으면 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 손이 안 들렸다고 해서
저기 전화번호는 어디서 그냥 당근마켓에서 개인들이 그 용사를 여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 거기 다 있잖아. 이거 저기 나와라. 들어가서 들어가서 왼쪽 들어간 다음에 저 뒤에 뒤로 가는
오늘 국립급단 기자회견에 대해서 잠시 유인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로가 다가올수록 YTN 등 일부 언론은 작년 8.15 때 광화문 피해자들과 사랑제일교회가 900명 이상의 학생이 되었고 2차 대유행에 주범이 되었다는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앵무새처럼 보도하고 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박연재 변호사님이 보이십니다. 우리도 잘 써지긴 써주나 보다. 잘 쓰긴 써봐. 세게는 안 하나? 옛날에. 이것도 안 봐. 쉬는 시간에 치면 재밌는 거. 찍는 양반들이 열심히 안 보는 안 봐서. 그냥 내가 찍은 거 제가 잘 알잖아요. 제 것만 찍어 주면 돼요. 알아서 편집하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 중립을 지켜야죠. 중립에 딱 치고 들어가면 돼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가 할 만한 거 들어가면 돼요. MBC 사장님까지 네? 사후에 사장님 되셨어요. 아유, 절대 안 합니다. 사랑도 안 합니다. 제 월급만 잘 받고 있다가 좀 나가면 좋습니다. 지들이 말아 쳐먹든지, 뭐, 진짜 똑바로 하든지. 아직까지는 월급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임원 새끼들은 다 가져가고, 밑에 직원들은 다 줄이고. 그냥 임원들 지냈다고 운영하고 나가니까. 나쁜 놈들이네. 원래 그래요? 주인 없는 애들. 그 주인 있으면 사장님이 거기 사장님이야. 선생님 사장님 그렇게 하겠어요?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빼서 이걸 써왔다 하네? 저 원래 썼었는데 코로나 생겼거든요. 그냥 고양이 끼고 왜냐면 중요한 것들이야. 제가 고등학교 금방 갔다 왔어. 어디 가서 그래도 금방 범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불친다가 나 계속 해안도로 타고 부산까지 갔다가 12시부터 가봤더니 2층으로 장거리 한게 아니라 가다가 쉬었다가 나도 좀 늦은 시간 가다가 보고 있다가 지금 구경하다가 집에 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괜찮아요.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오케이.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명서 내용의 보도자료 내용은 기자회견 바로 마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는 그때 받아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내용은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냐, 문재인 질병본부 YTN은 각성하라 내용입니다. 작년에 광화문 광장의 집회에서 마치 광화문 광장 집회 세력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당시에 4만의 검체자 숫자에 감염자는 0.8%, 일반 그 밖에 집회 밖의 숫자는 1.4%였습니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 세력이 마치 코로나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방송 행태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질병본부 그리고 YTN을 타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더불어 내일이 있을 행사에 대한 간략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혁명당 부대표 되시는 고영일 변호사님 나오셔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방금 국민혁명당 홍보위원장 이은재 목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과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자들이 광화문 집회가 작년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가 2차 확산의 주범이었다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언론기관을 언론 매체라고 합니다.
언론 매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부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매개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온 이유는 8월 6일 그리고 8월 10일 8월 6일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작년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가 2차 대확산의 주범이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8월 10일 날에는 YTN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이 기자회견을 막는 경찰들에게 경고했듯이 이 적법하게 보장된 집회나 기자회견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해서 지난 기자회견부터 방해하는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국가배상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정부의 말을 그대로 대행해서 언론 매체에 불과한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대변하는 문화방송 MBC와 YTN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장을 방금 접수시켰습니다. 내일 이루어지는 1천만 국민 걷기 대회에서 통계와 달리 작년 통계는 어떻습니까? 홍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자는 0.81%, 전국 평균은 1.47%. 광화문 집회가 전체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 8.15 집회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자들이 2차 확산의 주범이라고 아직도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매체로만 전달만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모레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루어지는 1천만 국민 걷기 대회에서 통계와 의료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에 어긋나는 허위 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1천만 걷기 운동에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정책 현황과 그리고 당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과 파라솔이 설치됩니다. 이 부분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장되는 설치물과 현수막인데 만일 그 어떤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어떤 세력도 정당하게 적법하게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보장되는 시설물인 파라솔과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는 경우 그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해당 공무원의 직속 상관을 포함한 지자체 단체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김부겸까지 만일 문재인이가 시켰다면 문재인까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1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는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많은 국민들이 이 광화문에서 저 서울역까지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와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걸어가는 것을 막는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 막을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님께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 국민혁명당과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저희 국민혁명당의 입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YTN은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 작년 8.15 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작년 8.15 집회가 코로나19 2차 유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8월의 확산은 8월 초 정부의 잘못된 휴가 장려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관련 검사자 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한 달 검사 건수는 9,358건, 6월 12,121건, 7월 9,354건이었다가 3월 5일 18,199건이 최고치였습니다. 검사자 수는 8월 초반까지 평균 7,7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108명, 103명을 돌파한 14일부터 25일까지 검사 건수가 14,244건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8월 초 검사자 수가 떨어진 것은 이 시기 정부가 휴가를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 것이 그 시기 8월 중순에 검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인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동향을 오판한 정부가 성급히 휴가를 장려한 정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는 계기입니다. 둘째,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확진자는 8.15 집회와 관련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 9월 박대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주장에 질병관리본부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 반박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박대출 의원의 주장을 시인한 것입니다. 작년 2차 코로나 유행의 대시기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이 시기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대 초반에서 100명대 초반에서 급증하여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작년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면 잠복기를 거친 20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20일 이후 확진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확진자 수 급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8.15 집회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셋째, 양성률은 작년 8.15 집회는 코로나19와 확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감염원이 되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면 다른 대저 집단과 양성률이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작년 서울시가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8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양성자는 82명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률은 0.81%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검사자 수는 34만 5,468명입니다. 매일 1일로 치면 17,000건 정도 검사한 것입니다. 그때 양성률은 1.47%였습니다. 만일 8.15 집회가 집회 감염의 원인이었다면 8.15 집회 관련자들이 양성률이
2% 4% 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 그때 양성률이 4%가 넘었어요. 그런데 당시 8.15에 집회에 지금 관련자들의 양성률은 0.81%고 그 같은 기간 전국에서 조사한 양성률은 1.47%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8.15가 오히려 안전했고 거기에 확산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상의 모든 증거는 작년 8.15 집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YTN에 경고합니다. YTN은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YTN은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 보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14일 국민혁명당 그리고 당일 8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관련돼서 국민혁명당 입장을 간략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당일날 당원 모집 행사를 벌일 것입니다. 그 당원 모집 행사는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 모집의 행사라는 팻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내일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혁명당의 공식 행사입니다. 만일 이것을 막는다면 정당의 통상적인 행사를 막는 정당법 위반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 하나 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유권 해석한 것은 정당의 통상적 행사가 아니라 정당 연설회를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도 해당 안 됩니다. 만일 사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국민혁명당 행사를 위법하게 탄압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 대변인 및 국민특검단 강현재 변호사님 나오셔서 성명서 낭독 있겠습니다. 네, 국민특검단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회견문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김부겸 총리가 광화문 연휴 동안 국민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화문 8.15 집회가 다가올수록 이제 하다 온 국민들한테 집에 나오지 말라는 말까지 하겠다라고 누가 그랬는데 예언처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김부겸 씨, 임시 공휴일로 휴가는 왜 줬나요? 휴가까지 주면서 3일의 연휴를 만들어 놓고 3일 내내 이제 국민들한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국무총리가 할 얘기입니까? 지금요, 김부겸 씨는 이 야외에 지금 날씨 참 좋은데요. 이 야외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특정 사람의 이 마스크 쓴 사람의 마스크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코로나를 잡으려고 온 국민에게 연휴 동안 집구석에 있어라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청주 간첩 사건 터졌죠. 그 청주뿐이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디 간첩이 있냐고 누가 말했는데 간첩이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총리 정도 되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는 간첩이 버젓이 전국적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데 간첩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야외에 코로나 잡겠다고 온 국민을 광복절 연휴 내내 집구석에만 있어라? 이 미친 거 아닙니까? 간첩 잡으세요, 간첩.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간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 김부겸 씨 본인부터가 간첩한테 돈 받고 형사 처벌된 전과자라서 이러는 겁니까? 참나 진짜.
자, 해경은 발표하겠습니다. 8.15가 다가올수록 YTN 등 일부 언론은 작년 8.15 때 광화문 집회자들과 사랑제일교회가 수백 명 이상의 확진이 되었고 2차 대유행의 주범이 되었다는 말을 마치 사실인 것으로 앵무새처럼 다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를 해댄 당시 핵심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 질본의 정은경의 발표가 근본 원산지로 보여지며 이들이 이와 같은 거짓 사실의 주 생산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8.15 당시가 2차 대유행이었습니까? 집회자들과 사람들이 교회발 확진자라는 그 숫자는 집회와 교회에서 발생 감염된 것이 맞습니까? 이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키고 확산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확산시켰으며 다른 원인과 환경으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은 방역은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또 질본은 방역 전문기관을 자처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방역 관련 발표를 앞장서서 해왔고 모든 언론은 고민 없이 정은경의 말 이거를 사실이라 믿고 여과 없이 받아쓰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정은경이 멋대로 8.15 집회와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또는 민노총의 집회는 확산 원인이 아니다 라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한 발언과 발표에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모두 과학적, 의학적, 통계적 정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우리 언론 기자들도 마땅히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은경이 위와 같은 발표와 마녀 사냥, 즉 단 문재인 국민은 코로나 확산 주범이고 민노총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우리가 질본의 정보를 요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팀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위 모든 발표와 여론몰이 언론 보도 내용들은 도무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문재인과 정은경의 발언은 모두 증거도 없는 거짓이라는 반대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문재인 정은경의 8.15 코로나 주범, 교회가 코로나 주범이라고 몰고 간 모든 발표에 명확한 증거를 온 국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철저히 그 진실 여부를 따져서 다 드러내고 온 국민 앞에서 공개 판단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특검단은 8.15 집회자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원고로 문재인 정은경을 피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작년 8.15 코로나의 모든 진실과 거짓이 오직 증거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의 말이라고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발표들의 과학적 증거가 무엇인지도 질문하고 취재하여 당국의 허점과 거짓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들도 똑같이 국민 앞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본의 발표만 사실이라고 믿고 단정적으로 8.15 집회 코로나 주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주범이라는 식의 보도를 사실처럼 내보낼 경우 특히 이것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주요 언론사들은 하나 둘씩 민형사상 대상으로 즉각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일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자로 이미 MBC와 YTN의 민사손해배상 소송 소장은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양지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8.15 당시에 모든 언론이 문재인과 정은경의 말만 믿고 몰아갔던 그것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문재인이 말한 그 과학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과연 있고서 특정 집단 특히 반문재인 국민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탄압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철저히 가려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어제 12시에 발표한 내용에 검체 검사자 43만 명 그리고 확진자 199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확진율은 0.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언론사들은 이 현재 확진자, 감염자, 양성자만 발표하지 확진율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3%면 매우 안정적인 바이러스 상태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매일 거의 50만 명 가까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1990명을 만들어냈습니까? 이것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국민혁명당 그리고 특검단 구조 변호사님 나오셔서 성명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고 수차례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에 광화문에서 우리는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고 산책 캠페인을 합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시위, 1인 집회의 변형된 형태의 불법 집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밝혔고 오로지 산책만을 할 것이다. 산책은 당연히 합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와 또 문재인 그리고 경찰청에서 자꾸 광화문에서 무슨 국민혁명당이 집회를 할 것이라는 이런 허위사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 역시 우리가 하는 산책운동, 걷기 캠페인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도 산책이, 걷기가 불법이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즉 그들 역시 우리가 하는 산책과 걷기가 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행해질 이 걷기 운동을 만약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것이고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 경찰 개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우린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들께서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찰에 대해서 반드시 관등 성명과 이름, 소속을 묻고 또 그 체증, 동영상 촬영을 반드시 하셔서 그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국민혁명당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이 자리에 출동했던 불법 행위를 했던 경찰들 약 40여 명 개개인에 대해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법적 지위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경찰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 개개인 스스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우리 국민들의 산책에 대한 질서 유지를 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행하는 공무 수행이 적법한 것인지 혹은 위법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스스로 개개인이 판단하셔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지위, 불법한 지위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행한 경찰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산책과 걷기를 하는 경우 경찰들은 이 점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안전하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찰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경찰로서의 직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대표께서 내일 행사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이고. 자, 여러분, 이곳이 작년 8.15 때 제가 이곳에서 코로나 감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12일간 격리를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석한 이후에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하루 만에 가평보건소에서 저를 바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서 5일 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엄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우리 어제 지난 8.15 피해자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14, 15, 16 이 걷기 대회는 정말 언론들이 올바른 보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작년같이 거짓 보도를 통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구조화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과거가 같이 이제 저희들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하고 우리는 분명히 걷기 대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집회로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한다면 아마 그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변호사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는 평화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피켓이면 일절 없습니다. 오로지 걷기 대회로 평화적으로 하되 만약에 경찰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억압을 하고 막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정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이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끝까지 문재인과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피켓이라든가 이런 거 일절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편안한 복장으로 내일 광화문과 남대문 시청 앞 이렇게 평화롭게 거리 행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저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가 대항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일 행사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날씨가 뜨거우니까 물, 개인적인 그런 안전 장치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 피켓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자분들께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도하실 때는 그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정치인들의 발표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 자료를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990명이라는 확진자 양성자는 0.3%밖에 안 됩니다. 거의 50만 명 가까이 현재 어제보다 약 2만 3천 명 추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명에서 1990명의 0.3%면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 수치, 의학적 수치, 그리고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서 보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의 말만 듣고 그냥 위험하다, 뭐 이게 문제가 된다, 사회적 거리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 목적의 이 방역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비판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냐, 문재인 질병본부 YTN은 각성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국민혁명당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걷기 국민 운동이 펼쳐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대신에 피켓이나 이런 것은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거기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슨 꼭 뭐 티켓이나 뭐 이런 것을 든다고 해서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이 문재인이 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에 물이나 이런 간단한 이런 음료 같은 거는 준비해 오셔서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100m마다 그 파라솔이 국민혁명당의 파라솔이 펼쳐져 있어서 뭐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에도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빨리 와 저기 좀 찍어줘. 물을 소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길 TV, 모르드게 TV, 엘리야사 TV 많은 시청과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이쪽에 좌파들이 많이 와서 폭력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전딱 보고 날려. 왜 의료진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 하도 막으니까 괜히 여기 와서 우리도 그러면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런 불법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정치 의사를 표현할 거고 표현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야. 아마 6시부터 오전 전부터 안 나오고요. 언제 왔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신고도 안 했어요. 아예 공사에 아예 그러니까 신고 자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단계 상황에서 우리도 이 4단계가 아시지만 여러 가지로 국민도 걱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라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양성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확진자 증거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4단계 지금 유의하면서 대신 우리의 정치 의사가 있어요. 정치에서 표현한 방식을 최대한 찾은 거기 때문에 혼선이 되어졌는데 다문화 저는 최종적 입장은 제가
그건 지금 사실은 땡기는 다니면 안 돼요. 2019년도에도 여기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최대한 국민의힘당이 기자회견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상은 제가 총괄합니다. 우리 불법하고 싸웠죠. 전 세계 웃음거리 될 겁니다. 만약에 3일 내내 한번 차례 쳐보세요. 작년에도 차례 쳤다가 전 세계 웃음거리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가 그 문제 무슨 그 뭐야 그 말람 펜스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니 차례를 쳐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 행동을 막아야 돼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불법 집행 안 할 거니까. 캠페인이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캠페인이 걷기 운동 캠페인. 거기는 그러면 1인 걷기 캠페인으로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2m 거리두기도 안 하고. 왜냐면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내가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동원을 했으면 그 사람도 2m 거리도 가지만 그 사람들 각자 알아서 자기 아침 새벽 6시부터 자기 편리한 시간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각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반대하는 그 이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여보세요. 그 사람 이미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용도요 기소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지금 이제 기소된 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킨 사람이 기소 하나 가지고 검증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기소, 기소해놓은 것도 1년밖에 기소했는데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것들에 들어가 보면. 네, 문재인 사례과 퇴진 뭐 이렇게 국민 걷기 운동 캠페인. 그래서 우리는 호소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 의사를 표현해달라. 그래 표현하려는 거고 우리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 정당의 행사는 기자회견 9시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원 그 부스 캠페인을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명 내지 2번 정도예요. 아니 뭐 당원 모집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하고 당원 모집으로 필요한 사람 한 명만 있어요. 그럼 저희가 있으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각자 알아서 버스를 제대로 분들 쓰는데 그걸 지금 다 막았다는 얘기예요. 난 지금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정치인 나라인지 그 개별적인 행사를 개별적 이동을 막을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어가는 사람도 다 때려 막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참여한 사람이 높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지금 현재 하는 요소들은 여론은 서울이 가장 높아요. 대구 경북보다 서울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여론조사 보세요. 갤러리나 전국 기초조사 보면 서울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이 감염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높거든요. 일반보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훨씬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같더라고요. 너무 간 거죠. 그건 예를 들면 각자 그 지구단별로 도당들이 있으니까 도당별로 자기들이 한두 명씩 와가지고 네, 30개 정도 그래봤자 뭐 한두 명이면 30명에서 뭐한 50명밖에 교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해서 24시간 혼자 있을 수 없잖아. 교전해야 될 거니까 그래봤자 해봐야지. 얼마 남았다. 다음에 뭐. 네, 그래서 그 파라솔 설치 목적은 당원 모집하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서 쓰러지는 사람 없도록 건강 조치하는
뭐 욕을 제기해야겠다. 전북도를 이기려면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만약에 막으면 그 사람들 전부 체중에서 보도했는데 지난번에 며칠 우리 지난주가 시작이나 막았던 그 사람들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야, 우리 왔다가 다 불러갔어. 어떤 근거도 없어요. 최종장 앞에서 어제 대제 사회에서요, 정당은 여론조사에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정당의 여론을 완전히 기능이 없으면요, 대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제 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당 정치를 만약에 막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요, 완전히 원시사회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제 사회에. 그럼에도 전부에도 불구하고 피해나 그걸 못하면 따로 관리하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피켓 나오지 말고, 우리 아까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걸 또 무슨 지침을 내리면 언론이 또 그걸 가지고 우리 당이 말이야 무슨 그걸 한다고 할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그걸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켓 말고 예를 들면 이것도 많잖아요. 옷박스에다 여기 써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예? 우리 왜 마라톤 대회나 건강 걷기 대회 하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마라톤 대회 하면 너무 다 얘기한다. 거기다 그런 방식도 아까는 뭐 모자에다가 뭐 총장이 너무 얘기 다 한다. 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오시게. 내 번호 있잖아요. 예, 당으로 연락하면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010 잘안 받을 거예요. 자, 고난 극복하고 저쪽에 밥 방송 먹었어요? 하나 찍어줘. 중심 잡았어요? 날 좀 따라와. 방송 하나 중심 잡았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됐어? 은경아. 뭐를 찍어주라고? 얻은 거야, 얻은 거. 이거? 아유, 너무 작다. 아이, 더 크게 써야지. 자, 박은경 어디 갔어? 자, 김포경찰서 안양지청은 불법 살인 강도의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의 경찰과 검사인가? 확실히 저희가 밝혀주십시오. 광화문광장에 오늘 국민혁명당 기자회견 때문에 왔는데 오늘 우연히 국민혁명 차서 안양시청에 이름 사건이 있었는데 내 이름은 없어. 이름 없었는데 변호사는 변호사. 변호사는 안 썼대. 이거 너무 작아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름도 크게 넣고. 자, 오늘 이분이 저기 산돌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 한 말씀 마스크 빼놓았어요. 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것을 그냥 말 수가 없어요. 이거 가만히만 있으면은 제가 죽게 생겼고, 오늘날 이 정부하고 똑같아요. 이 정부가 국민들의 주권과 권력을 다 뺏어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과 주권의 권리를 찾아야 듯이 저도 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했냐면,
제가 이거를 바로 이거를 해서 정말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쩌거나 구속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를 바로 사건 처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에게도 피해가 오지만은 하나님께 직무유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께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런 시도하고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고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거 했습니다. 했고 또 내 이 가방 속에 큰 것도 있는데 생각 좋다고 붙여놨으면 볼 건데 그걸 못 가면. 아니 목사님. 네. 질문할게요. 네. 그때 확인한 게 언제였죠?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요? 네, 7달 됐습니다. 네, 7개월 됐는데 네. 지금 범인은 체포가 안 됐나요? 범인은 체포가 돼서 수사까지 다 했습니다. 네. 수사를 했으면은 구속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냥 이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에서 직권남용으로 이 범인들을 풀어줬습니다. 검사를 고발해요. 네, 검사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거 우리 자존심 상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같은 우파들은 죄가 조금 있고 죄가 없는 자도 뒤집어 써가지고 구속시키는데 여기는 죄가 확실히 살인죄, 살인미수, 방화죄, 사기죄 죄가 확실하고 증거가 확실한데 구속을 안 시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이게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확실하게 죄가 드러났는데 구속을 안 시키니까 정말로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헌법 2장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셨거든요.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법대로 사건 처리가 돼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네, 됩니다. 법대로만 하면 내가 됩니다. 이유 없이 북부경찰서 안양지청 불법 살인 강도 집단인가 이거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법하고 살인하고 살인미도 방어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불법으로 보호해주고 있고 정말 피해자는 또 불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면 당신들이 국민의 경찰과 검사인가 확실히 밝혀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검찰과 경찰들이 그냥 뭉개고 가는 것은 이 사건을 뭉개고 가는 것은 이 불법 살인 강도 집단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경찰서에서 이 김경진 서장이 우리는 불법 살인 강도 집단이 아니라 하는 증거로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이 홍 검사가 우리는 불법 살인 강도 집단이 아니므로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드시 법대로 사건 처리를 촉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화문 동화 면세점 현장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강화문 8.15 국민 걷기 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또 16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지는 모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피켓이나 이런 것은 갖고 오지 마시고
다가 자신의 그 메시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내일부터 3일 동안 펼쳐지는 8.15 국민 걷기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길TV, 모르두개TV, 엘리야사TV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